안녕하세요. 뚜뚜벅입니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세이노의 가르침 책과 함께 했죠. 핵심을 짧게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좀 표현이 강하죠. 책에서는 보통의 책들과는 좀 다릅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어설프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벨 같은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흑수저라면 투덜거리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하게 노력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쟁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사업하다 보면 더럽고 치사한 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만나죠.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일 일요일이고요. 무지무지 더욱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면서 일상 이어가십시오. 오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을 그대로 모아놓은 겁니다. 차분하게 한 주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태도, 인후도입니다. 월요일은 삶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만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정작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올해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어 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소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며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제품, TV, 술, 도박, 경마 등의 일확천금과 한탕주의 망상에만 몰두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형계가 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피곤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와라. 당신이 주인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숯불이 이마 위에서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는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응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여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소를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튀기듯 노력하라.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 원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좀 느낌이 오셨을까요? 저는 가끔 힘들다고 느낄 때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이 책을 꺼내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이죠.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구절로 함께 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뭔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은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후반전 태도에 관한 이야기 인후도 화요일은 일에 대한 태도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단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재밌게 하라.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공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행 회장이 적성을 찾아서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을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라.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혹시 젊어서 은퇴하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은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하나 하겠다.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환갑은커녕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밌어 죽겠는데 은퇴를 하는가?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은 뒤에 은퇴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즉,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그러니 이 지겨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는가?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인가? 나도 20대에 그런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를 시도했는데 곧 다시 일을 손에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45세의 절반은 은퇴하겠다. 절반이라고 하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취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딛든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무슨 일에 뛰어들든 지간에 모든 관련 지식을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였다. 나는 그런 책들을 구입하는 데 돈을 아낀 적이 없다. 하지만 낮에는 일 때문에 책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연히 저녁 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야 했다.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출퇴근 거리는 무조건 짧아야 하였고 차 타는 시간도 아껴야 했기에 기사를 일찍부터 두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노는 날들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기다린 이유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마스이든 내 생일이든 간에 나는 가리지 않았다. 특히 내 생일에 놀게 되면 나는 기분이 아주 찝찝해지곤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컴퓨터를 전혀 몰랐던 내가 MS-DOS도 알게 되고 DBase로 프로그램을 짜서 팔 수 있었던 것도 근 몇 개월간 저녁과 밤 시간을 몽땅 희생시켜 얻은 결과였다. 고등학교 시절에 시도한 광고 대행 앱 이외에는 사업에서 손해본 일이 없었다. 명심해라. 내가 믿고 있는 원칙은 단 하나.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라는 것이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아라.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만 잘 못하는 과목은 정말 지겨워한다. 무언가를 잘하면 재미를 느끼기 마련이고 못하면 재미고 뭐고 없지 않겠는가? 즉, 재미를 느끼느냐는 것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에 가능하며 잘하니까 재미도 생기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 사람들은 일을 사랑하기도 즐기지도 못한다.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억지로 일한다는 생각을 한다. 경고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생 당신 목구멍은 포도청으로 남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직 종사자들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하나를 따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지금 임시로 남성복 판매 사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멍청하기는. 하루 종일 남성복 코너에서 옷감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안감, 양복 부석의 종류, 단추, 지퍼 등의 가격 및 구입처 등은 물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고객 만족 등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평생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자기에게 맞는 일이 아니며 임시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고 다른 일을 하게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로 여러 종류의 학원들에 돈을 갖다 바친다.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번 학원 중 하나가 공인중개사 학원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그 일을 하게 되어도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다. 그 결과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하지 말라.
한 우물만을 계속 파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애당초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우물이 아니라면 어떤 우물이건 그 우물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즉, 우물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뼈아프게 생각되어도 그 구조체와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하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스펀지처럼 흡수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근무 중에는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일과 후의 시간을 몽땅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물터에서는 귀신이 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평생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격상의 문제나 기술적 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분야의 일에서 새는 바가지는 다른 분야의 일터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반대로 어느 한 분야에서 귀신이 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시간 안에 귀신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지루하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은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라는 이 말은 리듬이 생겨서 묘미가 생긴다라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는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세이노의 가르침 책 중에서 한 챕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좋은 통찰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정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태도, 인후도입니다. 수요일은 성장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날이죠. 이번 주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부자들에게는 불행하고 가난하였던 과거가 종종 훈장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담은 불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역전시켜서 행복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그들의 삶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재래식 변소에서 냄새를 참으며 용변을 보던 사람들이 수세식 양변기에서 쾌적하게 용변을 본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구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 등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잠시뿐이며 그 어떤 성공이건 간에 결코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갔다고 해서 행복해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가진 자로서 글을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못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멍청한 놈, 불행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철저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대상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자기 변화를 깨하지 않으면서도 돈과 성공과 행복을 아주 편안하게 꿈꾸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행복의 추구에서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소득이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인간이 행복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행복은 점점 많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의미이다.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다.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찾아라.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식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 관련이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산책을 하면서 사계절을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을 배운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돈과 관련되지 않는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면 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뿌듯함은 곧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돈은 저만치 뒤에서 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언제나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해졌다. 30대 초에 내가 컴퓨터에 실무하다가 새벽 4시에 사무실을 나와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면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뿌듯함을 20대에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새벽녘이 밝아오는 가운데 끝냈을 때 느꼈던 그 환희의 참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돈은 그 뒤에서 차근차근 따라왔다. 초기에는 당신은 돈이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인가 의심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겠지만 내 말을 믿으라. 때가 되면 뒤에서 그 소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미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가 싫다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좋고 행복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 무소유 신봉자, 독실한 신앙인 세 종류뿐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변화 없이 사는 게 좋고 행복하다면 내게 그렇게 사는 비결 좀 알려다오.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침통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다 겪고 넘어서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일은 성장에 관한 태도를 함께 나누었고요. 역시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구절을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퇴보하고 또는 정체되었다고 느꼈을 때 한 번쯤은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뚜뚜벅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책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한 챕터를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람 관리. 사업 초기에 내가 써온 방법은 이러했다. 우선은 내가 북을 치면서 북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뒤에 적당한 사람을 뽑아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는 장구를 치고 장구 소리가 궤도에 오르면 장구 칠 사람을 뽑는다. 스스로 전혀 일해보지 않는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운전기사 뿐이었을 정도로 나는 일단은 내가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당신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대신해서 해줄 사람을 뽑는다면 인건비가 비싸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격리 업무에 대해서 백지라면 격리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경력자를 뽑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잡다한 일도 함께 처리할 것을 당신은 바랄 것이며 봉급은 넉넉하게 주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격리 직원은 불만에 가득 차고 기회만 생기면 사표를 내고자 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직원이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과 같이 보여서 아주 못마땅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 기초적인 격리 지식을 혼자서 공부하고 최소한의 점표 처리 등을 직접 해본 뒤에도 간단한 장부 정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다면 막말로 아무나 채용해도 가르쳐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게 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배워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관련 업무 지식을 자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직원을 만났다면 봉급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 대폭 올려주고 절대 놓치지 마라. 다시 한번 명심해라.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그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시키려고 한다면 그 인건비는 생각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당신이 전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당신이 모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지식을 돈으로 사는 셈이 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시간과 경험적 숙련도만을 구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장사 초기에 뒷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 대행해 줄 사람이다. 그래야 인건비가 싸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하므로 당신은 도대체 주말에도 시간이 전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사업 초기에는 설령 채 아무리 뒷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유능한 직원들을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입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입사 희망자들에게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시점은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에서부터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와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서 사람 관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 사업에 관록이 붙은 후에 알게 된 사실들.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에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일은 엉망을 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으며 스펙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일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일을 엉망으로 하는 직원들 중에는 성실한 범생이가 많고 암기에 강하다. 일을 잘하여 승진을 시켰더니 예상외로 쩔쩔매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일을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 대다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장 개인과의 혈연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큰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는 가능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입사 후 얼마 뒤에 자신을 보조하여 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를 시작할 텐데 그 말은 곧 사실은 자기가 실무를 잘 모른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직원이 자라온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가정 환경은 집안이 콩가루이거나 이혼 가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는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 근성 없는 경우이다. 해고는 절대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퇴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사람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눈 날이죠.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고 고용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많은 공감이 되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뼈와 살에 심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경험해 보기 전에는 얼른 와닿지 않기도 하지요. 오늘 하루도 단단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통찰. 돈에 대해 위선 떨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면서도 정작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꺼린다. 돈을 버는 이유를 성취감, 보람, 자기계발 같은 말로 포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야 한다.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이다. 프로 선수는 좋아서만 뛰는 사람이 아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프로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다. 높은 연봉은 노력에 대한 대가이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자존심과 명예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에서 면접을 볼 때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성취를 느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반대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위선을 버리고 프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돈이 되는 공부를 먼저 하라. 모두가 아는 경제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 교양은 중요하다. 나 역시 역사, 종교, 문학 같은 책을 좋아한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공부하며 한 달 이상을 보낸 적도 있고 황금가지나 악마의 문화사 같은 책에 빠져서 오랜 시간을 보내본 적도 있다. 하지만 비율로 보자면 교양서보다 돈이 되는 책을 훨씬 많이 읽었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마련하라.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지식부터 익혀야 한다. 그 다음에 교양을 넓혀도 늦지 않다. 프로야구 선수가 연습은 하지 않고 교양만 쌓는다면 프로가 될 수 없다. 사회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돈이 되는 시간을 늘려라. 돈이 되는 시간이란 단순히 월급을 받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수입이 없더라도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공부와 경험 역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은 훗날 더 큰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는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두 번째, 안심을 준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많은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 세 번째,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분명히 높여준다. 새는 돈부터 나가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비가 통제되지 않으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새는 돈을 막는 것이다. 먼저 모으고 나중에 써라. 내가 선택한 삶은 소유를 지향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종잣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였다. 소유를 꿈꾸면서도 생활은 검소하게 유지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다시 돈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야 소비를 늘렸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위선을 떨지 말고 프로는 돈은 받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하면서 프로를 꿈꾸지는 마라. 무엇보다도 돈이 되는 공부를 먼저 하라. 그리고 돈이 되는 시간도 함께 늘려라. 돈이 주는 이점 세 가지는 먼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생활에 안정감을 주며 기회를 제공한다. 돈을 모으려면 먼저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소유를 원한다면 먼저 절약을 몸에 익혀라.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부자로 가는 대열에 설 수 있는 것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봤어요. 요즘에 완전히 도박장으로 변해버렸죠. 우리 주식시장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난은 임금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스스로 단단히 마음 먹고 공부해 가야 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루었던 책 세이노의 가르침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전이 현재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개정판이고요. 우측에 게 판매는 되지 않는 비매품인데 이제 그 당시에 세이노의 가르침 카페에서 제본으로 해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돌려서 보던 그런
책이에요. 저도 이거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가 좀 인정을 하게 된 부분, 그 다음에 신뢰를 갖게 된 부분이 그거예요. 방송을 출연을 하면서 강의나 돈을 벌지 않는다. 제가 이제 쭉 지켜보니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거나 또는 뭐 대단한 투자자, 슈퍼개미를 자처하면서 대중들에게 특히 유튜브 등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많이 있죠. 근데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고 경험해보니 좀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판단을 미루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항상 정확히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는 돈은 이제 충분히 벌었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자기의 항상 모토로 앞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별로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앞에 내세우면은 항상 뒤에 뭔가 좀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신뢰가 가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한번 정제해서 표현을 하겠지만 최소한 자기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얘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지났네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분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죠. 2023년 4월 13일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182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저 동영상을 보신 거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원래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는 분인데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에 출연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는 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우리 국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같은 또래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이거는 차별이다.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220페이지가 되는 판결문을 저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 줄 한 줄씩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분석까지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상한지를 그 인터뷰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또 명예를 얻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저런 그러니까 일에 열정으로 저런 일을 했을까라는 걸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너무 어이없게 쉽게 5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퇴직금으로 받아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 자기가 하는 말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참 어른으로서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나서신 걸로 보여져요. 자, 다시 책으로 와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다음 카페였어요. 온라인에서 연재되던 글, 그 다음에 동아일보 등에서 이제 칼럼으로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게 PDF로 돌아다니고 제본에서 돌려받은 분들이 계셨는데 2023년에 인쇄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700쪽이 넘는데도
6,480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네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있던 내용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PDF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으나 워낙에 책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서 아마 사서 보시는 편이 가성비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그 say no라고 하는 말은 얼른 보면은 이제 일본 말처럼 보이는데 일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자는 55년생이에요. 1955년생 어렸을 때 좀 이제 불우한 환경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산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노출 없이 이제 사시다가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칼럼도 쓰고 여러 가지 직설적인 조언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카페에서는 세이노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죠. 당연히 저자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책을 썼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건네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고 왔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해보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념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보다는 실력으로, 불평보다는 행동으로, 그 다음에 희망, 막연한 희망보다는 철저히 준비를 하라고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를 보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태도. 변명하지 말고 투덜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라. 그 다음에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인생이 결정되더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일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업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관련된 것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원, 그 다음에 세무서, 변호사 이런 관계들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돈과 경제적인 자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을 그냥 뭐 부정하지도 그 다음에 우상처럼 떠받들지도 않는다. 돈을 통해서 내 삶에서 내 선택권을 넓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영향력을 높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자는 그 부자가 하는 소비보다는 부자가 되는 과정과 습관을 먼저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보면은 그래요. 말투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원본에는 막 욕도 나오고 그럽니다.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읽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자기 우월감이나 뭐 자랑을 하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똑바로 봐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봐라라는 점이 느껴지게 돼요. 읽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좀 오래 해라. 이런 게 저는 좀 깊이 와닿았어요. 다른 일에 한눈 팔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앞에 닥쳐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다음 기회를 만든 좋은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워라밸을 나는 꿈꾼다 하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책이에요. 절대 워라밸 같은 거는 생각지도 말아라고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뻔한 자기계발서 보다가 좀 유료에 지친 사람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아직 조금 뭔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분들 계시죠. 그다음에 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자극과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자영업, 사업을 이제 꿈꾸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읽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입니다.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위로에 속지 마라.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은 2026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랑은 지금하고 조금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죠. 분명히 다르죠. 좀 어색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과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저희 채널의 모토와도 너무나 잘 어울려지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서점에서 들춰보시고, 아마도 책장에 놓고 여러 번 보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듯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단한 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